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가난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투자였다. 돈 한 푼 없던 시절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몸과 마음뿐이었다. 그 시절 나는 새벽마다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 마른 풀을 씹는 소의 숨소리,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음이었다. 나는 소를 돌보며 자랐다. 그리고 그 소가 내 인생 첫 번째 투자 자산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주영아, 이 소를 네가 맡아라. 네가 키우면 네 몫이 생긴다. 그 말은 내게 세상이 처음으로 내어준 기회였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풀을 베고 물을 길고 소의 발굽을 손으로 닦았다. 작은 짐승 하나를 돌보는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인생을 거는 일처럼 했다. 몇 달이 지나자 소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내 소를 보고 말했다. 저 집 아들은 손이 금이야.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금손이 아니라 시간의 힘이었다. 나는 매일 내 시간을 그 소에 투자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다. 돈이 없을수록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투자 원칙이었다. 그해 가을 나는 소를 팔았다.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을 그냥 쥐고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움직여야 한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흘러야 산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죽는다. 그 돈으로 나는 쌀과 밀가루를 사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다. 장사를 아는 사람도 배운 적도 없었지만 나는 몸으로 배웠다. 돈은 순환해야 불어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장사를 시작하자 매일이 도전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손님이 없었고 쌀값이 오르면 이익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면 나는 이미 장터에 있었다. 장이 끝나면 남은 곡식을 다시 들고 돌아와 밤늦게까지 계산을 했다. 어떤 날은 이익이 고작 몇 푼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이익이 내 노력의 증거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나를 서울로 이끌었다. 돈이 아니라 도전의 기운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 투자일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투자일까?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결단이었다. 소를 팔아본 돈을 손에 쥔 채 나는 마을을 떠났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다. 그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돈이 사라지더라도 배운 것은 남는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깨달음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돈은 금세 바닥났고 잠잘 곳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 않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덕분에 나는 잃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잃어도 다시 일어서는 법,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마음이었다. 나는 손에 쥔 돈보다 머릿속에 남은 경험을 믿었다. 그 경험이 내 자본이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절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돈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였다. 나는 돈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키운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투자의 출발점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속에 불이 있으면 돈은 언젠가 따라온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일을 하든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작은 돈이라도 움직여라. 그리고 그 돈보다 더 큰 마음을 움직여라. 돈을 쌓아두면 불안이 생기고 돈을 돌리면 기회가 생긴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평생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돈의 생명력이라 불렀다. 세상은 늘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위험은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긴다. 투자란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소를 팔던 그날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떨림 속에서 나는 세상의 본질을 봤다. 움직이는 자만이 산다. 그것이 내 첫 번째 투자 원칙의 핵심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방법만 배우려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움직임 속에서 세상은 반응한다. 가난한 시절에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이란 결국 의지의 그림자다. 의지가 약하면 돈도 도망가고 의지가 강하면 돈이 따라온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투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소 한 마리였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작은 실패를 겪고 작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었다. 돈은 많을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수록 깊어진다. 그때 나는 몰랐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훗날 수천억 원의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를 줄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다. 작은 경험 하나가 큰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다. 투자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움직임이 나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 것이고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원칙으로 이어졌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를 증명한 이야기가 곧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주머니에는 남은 돈 몇 푼,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시간은 내 편이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시간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자본이 될 줄을. 그 시절 나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그 누구보다 오래 일하고 오래 배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였다.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는 시간을 걸었다. 그 결과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서울의 공기에는 흙냄새가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숨소리와 기계의 소음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눈빛이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거리를 얻자. 나는 매번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건설업자가 내게 물었다. 젊은이, 넌 왜 그렇게 서두르나?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제일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 한마디가 내 철학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돈보다 귀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을 돈처럼 다루었다. 일할 때는 집중했고 쉴 때는 철저히 배웠다. 밤에는 공사장에서 쓰던 공구를 닦으며 기술을 익혔다. 다른 인부들은 잠을 자도 나는 불빛 하나 켜고 손으로 벽돌의 결을 만졌다. 그 감촉 속에서 나는 배웠다. 세상은 손끝의 정성을 알아본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정주영, 넌 왜 그렇게 일만 하느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일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말의 뜻이 드러났다. 나는 노동을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로 봤다. 그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주식이었고 나의 시간은 그 주식의 자본이었다. 땀은 배당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의 땀은 내일의 자산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 무렵 나는 낡은 공사장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밤이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쥐가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고생이 미래의 이자로 돌아올 것을.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만 나는 미래에 투자했다. 그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원칙이었다. 시간은 최고의 투자다. 어느 날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현장이 잠시 멈췄다. 인부들은 비를 피해 천막 아래로 몰려들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비가 그치면 내일은 쉴 수 있겠지.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비가 오면은 쉰다는 건 하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요.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소.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나는 시간을 돈처럼 쓰기 위해 매일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내일은 어디로 향할지. 어떤 날은 일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방황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허비하지 않았다. 나는 길가의 벽돌 구조를 보고 공사장의 설계도를 상상했다. 왜 저 벽은 저렇게 쌓았을까? 왜 저 건물은 저렇게 높을까? 나중에 알았다. 그때의 상상이 내 미래의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늘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느리게 걸었다. 남들이 앞서갈 때 나는 방향을 먼저 봤다. 돈은 속도를 따르지만
인생의 투자에는 방향이 먼저다. 나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시간을 썼다. 그것이 내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이었다. 빨리 벌려 하지 말고 오래 남으려 노력하라.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시간을 들여 얻은 신뢰는 평생 간다. 몇 해 뒤 나는 어느 작은 건축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단순했다. 하루에 정해진 양의 벽돌을 쌓는 것. 그러나 나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 내 시간을 새겼다. 다른 사람들은 속도를 재지만 나는 품질을 재었다. 그 차이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몇 달 후 그 건물을 맡은 소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반장, 자네는 신기한 사람이야. 남들은 시급을 벌고 자네는 내일을 벌고 있군. 그 말이 내 인생의 상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시간의 가치는 남이 평가하지 못한다. 오직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남이 놀 때 일하고, 남이 일할 때 배우고, 남이 쉴 때 준비하라.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그 결과 나는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을 얻었다. 바로 신뢰였다. 신뢰는 시간이 만든 복리였다. 그리고 그 복리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나중에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늘 이 시절을 떠올렸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짜 투자는 단기간이 아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쌓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실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 젊은 시절은 길고도 고달팠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고생이 다 복리이자였다.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때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훗날의 기회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결과였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투자 원칙이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투자하라. 시간을 잃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 그러나 시간을 쌓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얻는다. 나는 그 진리를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시험을 준다.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위험이 따라온다. 나는 그 다음에 너무 큰 손실을 겪었다. 나의 세 번째 원칙은 그 손실 속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곳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 교훈을 나는 피로 배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이어질 것이다. 인생의 가장 값비싼 수업은 언제나 실패의 형태로 온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나는 젊은 패기만 믿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무지한 자에게 가장 큰 값을 치르게 한다. 나는 그때 내 세 번째 투자 원칙을 배웠다.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 교훈은 한순간에 찾아왔고 평생을 남았다. 1960년대 초였다. 현대건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 나는 공사 현장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변하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모든 게 기회처럼 보였다. 그때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왔다. 회장님, 이거 대박 납니다. 정부가 곧 지원할 거고 한두 달이면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엔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나는 한동안 고민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한쪽은 속삭였다. 이건 새로운 길이야. 남들보다 먼저 잡아야 해. 그러나 다른 한쪽은 말했다. 너는 이 산업을 모른다. 모르는 일에 돈을 걸면 돈이 아니라 신용을 잃는다. 나는 결국 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 나는 그 사업에 당시로선 큰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의 정책은 바뀌었고 약속했던 지원도 없었다. 동업자는 잠적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내게 비웃는 듯했다. 넌 돈을 잃은 게 아니다. 교만을 잃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세상을 배우는 교사이지만 가르침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번엔 너무 크게 나가신 거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무 몰랐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나는 계산부터 했지.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내가 직접 발로 밟아본 땅에만 투자하겠다. 그다음부터 나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았다. 사무실 책상 위에 보고서보다 흙먼지 묻은 작업장의 냄새를 믿었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런 건 사장님이 직접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다. 직접 봐야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서류는 냄새가 없지 않나?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돈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 냄새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눈이 아니라 발로 투자했다. 어떤 공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직접 가서 사람들의 손을 보고 그들의 눈빛을 봤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금세 티가 났다. 사람의 눈빛이 흐리면 사업도 흐렸다. 나는 그런 곳엔 단 한 푼도 놓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기술을 믿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걸었다. 그것이 진짜 투자였다. 그 후로도 나에게는 수많은 제안이 들어왔다. 회장님, 이건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회장님, 이건 모두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다. 모두가 하는 일엔 기회가 없다. 진짜 기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 배우지 않은 곳에 돈을 넣는 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나는 그때의 실패로부터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남의 말에 투자하지 말고 내 경험에 투자하라. 세상엔 유행이 많다. 그러나 유행은 진심보다 빠르게 식는다. 유행을 뜯는 사람은 늘 뒤처지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남는다. 나는 유행을 뜯지 않았다. 대신 원칙을 쌓았다. 그 원칙이 훗날 수십 번의 위기를 이겨낼 방패가 되었다. 나중에 젊은 사업가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땐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을 봐라. 그 손이 진짜 일을 해본 손인지 아니면은 말만 하는 손인지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내 말을 기억했다고 했다. 내가 겪은 그 실패는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돈을 잃었지만 나는 원칙을 얻었다. 그 원칙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했다.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사업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 사람도 관계도 일도 마찬가지였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상처받고 모르는 일에 욕심을 내면 실패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모르면 배우고 배우지 못하면 기다려라. 그러나 절대 모르는 것에 손을 대지 마라. 그 후로 나는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다.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아는가? 나는 이 일을 사랑하는가? 그 두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만 결정을 내렸다. 그 원칙 덕분에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돈은 언제나 변덕스럽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보며 말했다. 정 회장은 감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감이 아니라 경험을 믿었다. 감은 하루가 가지만 경험은 평생 간다. 경험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자산이었다. 그것은 내가 피로, 시간으로, 실패로 얻은 유일한 복리였다. 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남이 좋다 하는 일엔 절대 먼저 뛰어들지 마라. 남들이 모를 때 준비하고 남들이 달려들 때 멈춰라. 그게 진짜 투자다. 이것이 내가 얻은 세 번째 교훈이다. 돈보다 더 위험한 건 모르는 확신이다. 확신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확신은 파멸을 부른다. 나는 한 번의 실패로 그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바꿨다. 나는 이제 더 신중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사람을 향했다. 나는 깨달았다. 돈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계는 고장나면 버리지만 사람은 신뢰를 쌓으면 3배로 갚는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얻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내 네 번째 원칙으로 이어졌다. 자본보다 사람에 투자하라.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 깨달았다. 돈은 배신하지만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가장 깊이 느낀 건
현대건설이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던 시절이었다. 1960년대 초 공사는 많지 않았고 자금은 늘 부족했다.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아침엔 희망으로 시작해 밤엔 불안으로 잠들었다. 한 달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다. 어느 날 회계 담당 직원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이번 달 월급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서는 철근을 옮기는 소리와 기계의 굉음이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직원들이 알고 있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돈은 없었지만 내게는 책임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종이 위에는 숫자만 가득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나는 결심했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날 아침 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 달 월급 내가 한 달 늦게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자네들 급여부터 주게. 회계 담당은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그럼 회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람이 떠나면 어려워지는 거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받았고 나는 그 신뢰를 자본보다 더 큰 자산으로 여겼다. 몇 달 뒤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때 나는 다시 직원들을 불러 말했다. 자네들이 회사를 살렸네. 이번엔 내가 보답하겠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신뢰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언제나 사람부터 지켰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자재비가 오를 때도 나는 직원들부터 챙겼다. 사람을 버리고 회사가 남을 수는 없다. 회사는 벽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깨로 세워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네들이 바로 현대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현장 소장이 말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사람을 믿으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이란 신기한 존재야. 믿어주면 배신하지 않지. 그러나 의심하면 그 순간부터 멀어져. 그 말은 내 철학이었다. 사람은 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투자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았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수익이었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편이 된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장 소장이 급히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인부들이 일을 중단했습니다. 급여가 밀렸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현금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약속하시오. 정주영의 말은 어음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는 그대로 실행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자금이 도착했고 약속은 지켜졌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이름은 내 자산이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 말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다. 기회를 주고 실패를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함부로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이번에 무엇을 배웠나? 실패를 용서하면 충성심이 생기고 그 충성은 평생의 동력이 된다. 나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늘 말했다. 회사가 너희에게 주는 건 월급이 아니다. 경험이다.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라. 그게 진짜 복리다. 돈은 한 번 쓰면 사라지지만 경험은 평생 남는다. 그래서 나는 인재를 키우는 일을 가장 큰 투자로 여겼다. 현대의 기술력은 내가 아닌 그들이 만든 것이었다. 세상은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더 위대하게 봤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사람의 신뢰는 세대를 넘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믿어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모닝 안 돼. 세월이 흘러 현대가 커지고 직원이 수만 명으로 늘어났을 때도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모든 회의의 첫머리에 항상 사람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공사에 누가 투입됐나?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나? 사람을 모르면 회사는 길을 잃는다. 나는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물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네 번째 투자 원칙은 단순했다. 자본보다 사람에 투자하라. 돈은 사업을 세우지만 사람은 역사를 세운다. 나는 그 진실을 믿었다. 나는 직원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회사를 만들었다.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건 그 사람의 가능성에 돈을 거는 일이다. 가능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사람의 가능성은 돈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가능성 하나로 나는 수많은 벽을 넘어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나 그만큼 가장 큰 수익도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은 이율이 없는 통장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당이 터진다. 내가 걸었던 모든 도전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이 나를 다시 세웠다. 이것이 내 네 번째 교훈이다. 자본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사람에게 쓴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신뢰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그 믿음으로 나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새 시험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사람을 넘는 결단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멈출 때 나는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다. 그 다섯 번째, 진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세상에는 모두가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때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다. 나는 그걸 수없이 보았다.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움츠러들고 돈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그때야말로 돈이 움직이는 때라고 믿었다. 투자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다. 그것이 내 다섯 번째 원칙이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다. 1970년대 초 한국 경제는 혼란의 시기였다. 석유 파동이 닥치고 원유 가격이 폭등했다. 모든 공장과 기업들이 긴축에 들어갔다. 정부도 은행도 언론도 모두 경고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마음이 달아올랐다. 나는 말했다. 모두가 멈출 때 길이 생긴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지금 투자는 자살 행위입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두려움은 불황보다 더 큰 적이야. 그때 내가 추진하던 사업은 해외 플랜트 공사였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로 대규모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다. 회장님, 위험이 너무 큽니다. 현지 정세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정합니다. 나는 잠시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위험이 크다는 건 남들이 안 간다는 뜻이오. 그렇다면 그 길은 아직 비어 있지 않소?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직접 사막으로 향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흙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뜨거운 모래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세운 건물이 서게 되면 한국의 미래도 함께 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말렸지만 나는 사인을 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결단 중 하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는 그 사막에서 피와 땀으로 일했다. 현지의 언어도 모르고 자재도 부족했다. 밤에는 모래바람이 천막을 덮었고 낮에는 50도를 넘는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돈의 싸움이 아니다. 믿음의 싸움이다. 사람들은 포기하자고 했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끝까지 가면 역사가 남는다. 몇 달 뒤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되던 날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사막 한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현장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말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 거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용기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돈이 돈을 벌지 않는다. 용기가 돈을 번다. 돌아보면은 그 결정 하나가 현대의 운명을 바꿨다. 그 프로젝트 이후 세계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이라 불렀다. 그리고 수십 개의 계약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때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기회는 계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용기로만 보인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자주 봤다. 타이밍을 재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용기를 내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완벽한 순간은 없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지금에 걸었다.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소를 팔던 그 시절에도 서울로 올라올 때도 나는 늘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한 발 내디딘 그 용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투자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이 무너질 때 세상은 겁에 질리지만 그때 움직이는 자가 다음 세상을 맞는다. 돈은 겁쟁이의 손을 피하고 용감한 자의 손으로 흐른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위험은 두려운 게 아니다. 위험을 안고도 가는 게 진짜 용기다. 위험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우리는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데 있다.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그 속으로 걸어가라. 거기서 진짜 기회가 자란다. 그 시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멈춰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달랐다. 나는 말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인다. 그게 현대다. 그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현대는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두려움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겁다. 사막의 바람, 건설 현장의 소음, 현장 인부들의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내게 용기의 얼굴이었다. 세상은 숫자와 통계로 위험을 계산하지만 나는 사람의 눈빛으로 위험을 판단했다. 그 눈빛 속에 희망이 있으면 나는 갔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이 클수록 기회도 크다. 남들이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네가 움직일 시간이다. 타이밍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실행은 용기에서 태어난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매번 한 발을 내딛었다. 그 한 발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신념이 더 큰 것이다. 그 신념이 나를 사막으로 이끌었고 그 사막이 내 꿈을 현실로 바꿨다. 이것이 내 5번째 투자 원칙이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다. 돈을 지키려는 사람은 돈을 잃고 용기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타이밍은 계산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 그것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멈춰있는 돈은 사라지고 흘러가는 돈은 살아남는다. 그 깨달음이 나의 6번째 원칙으로 이어졌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하라.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돈은 물과 같다. 막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돈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모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돈을 돌리려 했다. 돈은 흐름 속에서만 생명을 가진다. 그것이 내 6번째 투자 원칙이었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하라.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안간 힘을 썼다. 모두가 말렸다. 회장님, 지금은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확장을 멈추시죠.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두려웠다. 멈춘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말했다. 돈은 쌓아두면 녹슬어. 돌려야 산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멈춰있는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흐르는 돈만이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키운다. 그 시절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의 돈은 우리 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공장과 연구소, 기술교육소를 세웠다. 수익이 생기면 나눴고 이익이 남으면 다시 투자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진짜 안전이라고 믿었다. 정체된 기업은 죽는다. 움직이는 기업만이 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조선소가 막 첫 선박을 완성했을 무렵이었다. 첫 배를 띄웠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다. 조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그건 망상이야. 심지어 은행조차 대출을 거절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미 바다에 배를 띄웠다. 이제 그 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거의 모든 유동자금을 조선소로 돌렸다. 사람들은 겁을 냈다. 회장님, 모든 자금을 거기로 보내면 위험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위험하지. 그러나 돈은 위험을 지나야 커진다. 엔유르브르칸조보. 그 결정은 내 평생의 대표적인 모험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배가 완성되던 날 나는 거대한 쇳덩이가 바다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돈이 흘러야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그 배는 단지 철로 만들어진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노동, 땀, 신념이 돈을 통해 흘러간 결과였다. 그 배가 움직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정체된 돈은 이익을 낳지 않지만 흘러간 돈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부터 돈을 도구로 보았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잠시 맡아두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야. 그래서 나는 돈을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연구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했다. 그 모든 투자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었다.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대신 세상이 움직이면 된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을 쥐고 있는 게 더 불안해. 그건 불씨를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언제 타들어갈지 몰라.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돈은 쥐면 사라지고 나누면 늘어난다. 그것이 돈의 역설이었다. 나는 인생을 걸고 그 원리를 증명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나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오히려 썼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흘려보냈다. 직원들의 급여, 기술 개발, 사회 기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회가 찾아왔다. 돈은 신기하다. 멈춰 있으면 썩지만 흘리면 다시 돌아온다. 세상은 그 순환을 통해 발전한다. 나는 이 원칙을 젊은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돈이 흐를 때 세상이 넓어진다.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언젠가 벽에 막히고 돈을 돌리는 사람은 결국 길을 연다. 나는 내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돈은 흘러야만 의미가 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그 원칙을 시험받았다. 금융위기로 자금줄이 막혔고 거래처들은 무너졌다. 모든 이가 지키려만 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키려 하면 잃는다. 돌려야 살린다. 그래서 나는 자금의 일부를 경쟁이 아닌 협력기업에 빌려주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회장님, 왜 적에게 돈을 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쓰러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 흐름을 막으면 생명도 끊긴다. 그 결단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나중에 그 기업들은 내게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라졌을 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돈의 순환이었다. 돈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이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변화에 있다. 돈은 세상의 혈액과 같다. 그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썩는다. 그리고 기업도 사람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흐름의 철학을 믿었다. 그것이 나를 위기 속에서도 살게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쌓지 마라. 흘려보내라. 그러나 아무데나 흘리지 마라. 가치 있는 곳으로 흘려라. 흐름에도 방향이 있다. 방향이 없는 흐름은 낭비고 목적이 있는 흐름은 투자다. 나는 항상 목적을 잃지 않았다. 그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미래였다. 돌아보면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한 번도 돈 때문에 멈춘 적이 없다. 오히려 돈이 부족할수록 더 움직였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세상은 멈추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길을 준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 오늘이 불안하면 내일을 만들었다. 내일이 불안하면 믿음을 만들었다. 그 믿음이 돈보다 강했다. 이것이 내 6번째 교훈이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하라. 돈이 흐를 때 사람의 마음도 흐르고 세상도 움직인다. 그 흐름이 곧 생명이고 부의 근원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돈의 흐름을 존중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흘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누는 일이 아니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가 있었다. 돈이 돌아오는 길은 결국 신용의 길이었다. 신용이 끊기면은요, 흐름도 끊긴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을 지키려 했다. 그것이 바로 신용이었다. 그리고 그 신용이 내 7번째 원칙이 되었다. 돈보다 신용을 불려라.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진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돈을 벌었고 수많은 돈을 잃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코 잃지 않았다. 바로 신용이었다. 돈은 흘러가도 신용은 남는다. 돈은 숫자지만 신용은 사람의 이름이다. 내 이름이 곧 내 신용이었다. 그것이 나의 7번째 원칙이다. 돈보다 신용을 불려라. 신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무겁고 땅보다 단단하다. 사람들은 돈이 회사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사를 세우는 건 신용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도 사람도 미래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중동 현장에서 큰 공사를 맡고 있었다. 계약금이 들어왔고 공사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은행이 외환 위기를 이유로 자금을 중단시켰다. 자금줄이 막히면 공사는 멈춘다. 며칠 사이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멈출 위험에 처했다. 은행에서는 말했다. 회장님, 송금이 지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인부들의 급여가 밀리면 그들은 떠난다. 그들이 떠나면 공사는 무너진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은행장에게 연결해 주시오. 전화를 받은 은행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행장님, 나 정주영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내일 송금해 주시오. 책임은 내가 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자금이 들어왔다. 현장은 다시 움직였다. 그 일이 끝난 뒤 그 은행장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회장님의 신용을 믿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가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신용을 돈보다 앞세웠다. 신용은 한 번 얻으면 천금을 벌지만 한 번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 거래처에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직원들과의 약속은 잊지 않았다. 설령 손해를 봐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어느 날 한 협력업체 대표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저희가 손해입니다. 조건을 바꾸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한 약속은 그대로 갑니다. 그는 놀란 듯 말했다. 그럼 회장님도 손해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손해가 아니라 신용을 지키는 겁니다. 신용을 잃는 게 진짜 손해야. 아멘 뭐래?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결정이 내 신용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그 대답이 높인다일 때만 행동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모든 돈의 근본이었다. 신용이 없는 돈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 바람 한 번에 무너진다. 나의 신용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증명됐다. 어느 해 현대가 큰 부도를 낼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과 협력업체들은 나를 믿고 기다려줬다. 나는 그들에게 전화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갚았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은 말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한마디가 나의 신용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통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이름이었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회사의 피요, 신용은 회사의 심장이다. 피는 흘러야 살지만 심장이 멈추면 끝이다. 돈을 불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지키는 건 아무나 못한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못 얻는다. 신용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말의 무게, 행동의 일관성, 약속의 습관. 나는 늘 세세한 부분에서 신용을 관리했다. 회의 시간에는 늦지 않았고 결제는 미루지 않았다.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했다. 세상은 그 작은 신용을 보고 큰 신뢰를 준다. 나는 믿었다. 신용은 하루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신용을 쌓는 마음으로 살았다. 나는 해외에서도 신용으로 승부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내게 말했다.
정 회장, 한국 기업은 아직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나를 믿으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처음엔 그들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불렀다. 돈보다 강한 언어가 신용이었다. 신용은 국경을 넘어선다. 언어가 달라도 신용은 통한다. 신용은 결국 사람의 품격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 더 부자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했고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해는 언젠가 더 큰 신뢰로 돌아왔다. 신용은 복리로 쌓인다. 신용의 이자는 시간이 만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기보다 먼저 믿음을 벌어라. 믿음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믿음은 떠난다. 믿음은 거래의 시작이고 돈은 거래의 결과다. 세상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그 과정이 정직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이것이 내 7번째 교훈이다. 돈보다 신용을 불려라. 신용이란 보이지 않는 통장이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가 쌓인다. 그 신뢰가 결국 돈보다 큰 부를 만든다. 돌아보면 나는 돈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성공했다. 사람들은 나를 돈의 사나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니다. 나는 신용의 사나이다. 신용이 있었기에 돈이 움직였고 돈이 흘렀기에 세상이 움직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야 알았다. 신용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 신용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다시 신뢰를 낳는다. 신용은 돈의 끝이 아니라 사람의 시작이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지막 원칙으로 이어졌다. 투자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진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야 진짜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뺏는다. 더 많은 수익, 더 높은 이자,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투자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돈은 배신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기억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투자 원칙이었다. 투자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에스피에로, 이스피에로, 피에로, 이스피에로, 이스피에로. 내가 현대를 세우며 겪은 수많은 사건 중 가장 큰 보람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신뢰였다. 공사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땀을 흘리던 기술자들,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견디던 선원들, 자금을 빌려주며 나를 믿었던 은행원들,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진짜 자산이었다. 세상은 내게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답했다. 나는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은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다. 돈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어느 대형 프로젝트에서 현장이 마비된 적이 있었다. 공사비가 밀려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수천 명의 인부 앞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울림이 되어 퍼졌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신뢰로 버텼고 그 신뢰로 공사는 완성되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신뢰는 이율이 없지만 평생의 수익을 남긴다. 나는 그 신뢰의 복리를 평생 누렸다. 나는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투자했다. 능력보다 태도를 받고 결과보다 마음을 받다. 어떤 직원이 일을 망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눈빛이 있으면 나는 기회를 줬다.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내 경영 철학이었다.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였다. 돈은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지만 사람은 위험을 감싸야 한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투자 중에서 가장 값진 건 결국 사람이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하지만 사람은 미래를 위해 일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은 시절엔 실적과 성장만 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회사의 진짜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다. 그들의 땀방울, 웃음, 희망이 바로 현대의 자산이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마라. 사람은 자본이 아니다. 사람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나는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배웠다. 내가 그들에게 투자한 시간과 신뢰는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진짜 복리였다. 돈으로 만든 이익은 사라졌지만 사람으로 만든 가치는 세대를 넘었다. 한 번은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배를 띄웠지만 사람으로는 세상을 띄웠지요. 기자는 놀란 듯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다. 내가 만든 배보다 내가 키운 사람이 더 크고 강했다. 그들은 내 철학을 이어받아 내가 떠난 뒤에도 현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목적이다. 도구는 쓰면 닳지만 목적은 쓸수록 선명해진다. 나는 평생 사람을 쓰는 대신 사람을 세우려 했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배신당할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얻을 수 없지. 사람을 믿는다는 건 때로 상처받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피어난 신뢰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믿었다. 은행이 나를 믿었고, 직원들이 나를 믿었고, 세상이 나를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다. 나에게 있어 불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였다. 그 숫자가 많을수록 나는 부자였다. 세상은 지금도 묻는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다. 사람에게 쓴 돈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감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믿음을 준 사람은 언젠가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바꾼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다. 돈의 흐름보다 더 위대한 건 사람의 흐름이다. 나는 가끔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이 모든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구나. 사람의 손은 약하지만 그 손이 함께 모이면 산도 옮긴다. 나는 그 손들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내 삶의 전부였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교훈이다. 투자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든다. 나는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돈은 도구이지만 사람은 기적이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너를 키우지 않는다. 사람이 너를 키운다. 나를 키운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나를 지탱한 건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이었다. 나는 그 손에 내 인생을 맡겼고 그 손들이 나의 꿈을 세웠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앞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평생 투자자로 살았다. 그러나 내가 투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가장 큰 이익을 남겼다. 이것이 나 정주행의 마지막 진실이다. 돈은 흘러가고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진짜 부다.